안녕하세요. 반도체 건설 현장 13주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죠. 5월달, 6월달, 7월달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결국은 이 팀과 아쉽지만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왜 그만두게 됐는지, 그리고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일을 그만두게 됐을까?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진천으로 내려갈지 말지 고민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천에 내려가게 되면 수원에 쉽게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수원에 제가 사는 그 근처에 저희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필요하신 거, 그리고 정서적으로 제가 어머님 요양병원에 가는 이유가 뭘 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정서적으로 어머님한테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신천을 내려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아쉽지만 같이 못 내려가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도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팀장님이 잠시 후에, 팀장님도 좀 이쪽에 오래 계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덕지팀에 소개를 시켜주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팀장님이 일을 다른 덕지팀에 소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역도 평택이죠. 이참에 저는 2주 동안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이야기는 잠시 쉬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발목이 잠시 다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의 나았는데 저는 100% 컨디션을 잡고 그 반도체 건설 현장에 다시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없지만 대신에 반도체 건설 현장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가 계속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평택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날부터, 그때부터 제목을 14주차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다녀본 느낀 점. 오늘은 이게 메인 주제일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저에게 가장 많이 와닿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일을 할지 말지 망설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건설 현장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 뭐가 먼지가 뿌옇고 그런 게 많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가장 많았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것도 점검하고 저것도 점검하고, 그리고 보호대 착용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것도 보호대 착용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안전을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이 안전 이 규칙이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딱 정돈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할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구호도 외치고 무엇을 할 때마다 안전 점검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규칙이 너무 많다며 약간 투덜대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을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을 불편하기 위해서 안전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 규칙을 만든 것이잖아요. 물론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이제 회사의 어떤 페널티도 먹겠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안전을 조심하라, 안전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하기도 하지만 이후에 어떻든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을 많이 신경을 쓰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겁을 저도 살짝 먹었으니까. 근데 와서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진짜 이유. 저는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배경에는 건설업이니까 일이 힘들어서 많이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이 좀 빗나갔어요. 힘든 건 맞아요. 이게 뭐가 힘드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의외로 좀 있어요. 물론 나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것도 있겠죠. 이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 한번 해보자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좀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게 있고 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건설업에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출근 시간이 좀 빠르잖아요. 출근 시간이 보통 7시부터 5시까지니까 연장도 종종 있고 그러면 7시 끝나고 나는 원래 생활 패턴이 9시부터 뭐 6시까지인데 여기 들어와서 7시, 5시 이런 생활 패턴이 조금 바뀌거나 원래 저녁에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 들어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오후에 조금 일찍 끝나는 그런 패턴을 가게 되면 사람이 습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분간은 좀 약간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보통 사람 습관은 2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달, 3달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몇 개월 지나면 습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그 뒤부터는 좀 수월하게 다닐 수가 있죠.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람들이 그만두는 진짜 이유는 가장 큰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인간관계죠. 어떤 경우냐면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뭔가 맞지 않아서 트러블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팀장 본인하고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 경우. 그것만 있는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정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팀에 들어가서 그 팀원 사람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섞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서적으로 섞이지 못하고 항상 외톨이 느낌이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람 기계가 아니잖아요. 일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 사람이 정서를 먹어야 되거든요. 정서를. 정서를 먹어야 사람이 뭐가 풀어지고 또 그 다음에 또 일할 수가 있고 정서 아무것도 없이 내 통장에 돈이 500만 원 콱콱콱 찍힌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정서가 바닥이 나면 사람은 오래 못 가고 그만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두는 진짜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두는 경우. 트러블이 싸움이 트러블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거죠. 이게 그 팀의 일하는 스타일, 분위기, 자기와 이제 좀 많이 맞지 않아서 그런 트러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 못하고 항상 혼자 가지게 되면 점점 그만두는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건설업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반 직장에서도 이거는 적용이 가능하죠. 보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느냐에 따라서 더 즐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참으면서 일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들었어요. 저에게도 3개월 다니면서 힘든 점이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잠시 힘든 점이 있었죠. 언제냐면 처음에 첫 팀에 2주 뒤에 다른 팀으로 통보를 받고 옮겨지게 된 경우죠. 그 약간 제 생각이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뭐 크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고 하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는 약간은 친분을 갖고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동참도 하고 그렇게 그 팀원끼리 같이 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일하는 즐거움. 여기 이 일을 하기 전에 저는 혼자 제 일을 했었어요. 혼자 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안 좋았던 게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좀 그랬죠. 장시간 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그게 많이
좀 배고팠나 봐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배고팠나 봐요. 이번에 들어가서 같이 사람들 일을 하니까 정서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외로움은 아니고 이제 지루함. 혼자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루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아침에 숙소부터 같이 사람들과 생활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가정이 없다 보니까 더욱더 그 지루함을 더 많이 느꼈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까지 같이 사람들과 생활하니까 그 지루함이 이제 한꺼번에 싹 사라지게 됐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물어보는 게 좋아하거든요. 현장에 출근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현장에 잠깐 쉬는 시간이나 잠깐 뭐가 있으면 내 주변에 내 관심 갖는 사항, 다른 현장인분한테 가서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하면서 어떨 때 친해지게 되면 농담도 왔다 갔다 하고, 농담이 이것도 사람한테 정서적으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농담을 하면 생각을 기름칠을 해주는 요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물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농담도 하긴 하지만, 내 주변에 내가 어떤 것을 궁금하거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가서 말만 걸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저는 가장 좋았거든요. 질문하면서 배우면서 그런 즐거움도 있고 좋더라고요. 네 번째,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번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네 번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저는 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잠시 돈을 버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 역시 한 사람이거든요. 이곳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등록금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사업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빚을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퇴직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이곳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처럼 개인적 일을 하다가 또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 주는 곳이 반도체 건설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렇지 않는가요? 보면 다른 건설 현장도 그럴 수 있죠. 꼭 반도체 건설 현장이 아니에요. 다른 건설 현장도 있죠. 저는 반도체 건설 현장에 다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건설 현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 보면 어떤 다 커트라인 있잖아요. 자기 잘하는 분야를 갖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세일즈맨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빚을 당장 갚아야 되는데 많이 스트레스가 받지 않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일반 공장에서 일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일반 공장 들어가게 되려면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술을 배우고 나서 들어가게 돼요. 등록금을 바로 당장 몇 개월 뒤에 마련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생이 바로 공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 흡수해 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또 마지막에 새로운 길 찾는 사람 있잖아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게 30대든 40대든 20대든 여기 들어와서 잠깐 일하려고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여러 길이 있네. 나는 이거 기술을 배워서 그다음 팀장이 되어서 또는 뭐 사무직에 들어가는 길도 있네. 이런 요원으로 나는 또 일을 하고 싶네. 이게 여러 가지 길이 있거든요, 보면.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돈이 급하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돈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국회의원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했던 사람인데 두 번째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자지간, 아버지가 학원 운영하다가 좀 안 돼서 일을 다니면서 아들과 함께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팀장이에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군요. 팀장인데 얼굴이 좀 비슷하게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형제분도 같이 와서 또 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다양해. 모든 사람들을 흡수해 주는 곳이 바로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저희 같은 사람, 등록금을 마련하려는 학생,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하는 사람, 빚을 갚으려는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혜택을 받지 않는가. 만약에 삼성 반도체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어디로 갈 거예요? 물론 일자리는 있겠죠. 근데 거기 가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어디 건설 현장에 가더라도 자리가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반도체 건설 현장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사람은 계속 뽑고 있고 지금은 반도체 호황이기 때문에 얼른 반도체를 생산해야 돼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을 보면 반도체 건설 현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살다 보면 갈림길이 어둡고 살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많이 힘겨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파이팅 합시다. 그래도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